여러분,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이자 실리콘밸리의 전설, 피터 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이 성공에 대해 던지는 아이디어는요, 어쩌면 우리가 아는 모든 걸 부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보통 성공하려면 경쟁에서 이겨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당연한 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거든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경쟁은 패배자를 위한 것이다. 와, 정말 도발적인 말이죠. 우리가 평생 들어온 선의의 경쟁이라든지 경쟁을 통해 성장한다 이런 말들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피터 틸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걸까요? 네, 맞아요. 특히 우리 한국처럼 정말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는 이 말이 더 낯설게 들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피터 틸은요, 바로 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경쟁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야만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럼 그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 피터 틸의 철학, 그 핵심에는요, 딱 하나의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인재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른바 역발상 질문이라는 건데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까지 해요. 바로 이겁니다. 남들은 아무도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만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의 핵심은 결국 독창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남들이 모두 예 라고 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통찰력 말이죠. 그리고 피터 틸, 그 자신의 대담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경쟁은 가치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파괴적인 것이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파괴적일 수도 있는 이 경쟁이라는 것에 중독되는 걸까요? 피터 틸은 그 이유가 우리 교육 시스템과 사회 구조 아주 깊숙이 박혀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그 심리적인 함정이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경쟁의 트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피터 틸 자기 자신의 삶이에요. 한번 보세요. 스탠퍼드 입학, 로스쿨, 그리고 뉴욕 최고 로펌 입사까지. 와, 누가 봐도 이건 완벽한 엘리트 코스였죠. 그런데 정작 그는 이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고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정해진 길 위에서 남들의 이기는 데만 몰두했던 거죠. 어쩐지 우리 모습이랑 참 많이 닮아있지 않나요? 헨리 키신저가 한 이 말이 경쟁의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꿰뚫고 있어요. 학계의 싸움이 그토록 격렬한 이유는 걸린 게 너무나도 사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은 걸 놓고 싸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건 다 잊어버리고 정말 사소한 차이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엔 뭐예요? 모두가 비슷해지고 얻는 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경쟁이 답이 아니라면 그럼 진짜 비밀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기서 피터 틸은 아주 도발적인 단어를 하나 꺼내듭니다. 바로 독점이죠. 근데 잠깐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독점과는 완전히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피터 틸이 말하는 창조적 독점이라는 건요, 너무나 독보적인 가치를 만들어내서 경쟁 자체가 아예 무의미해진 상태를 말해요. 다른 누군가를 짓밟고 파괴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 기업에게 주어지는 뭐랄까 영광의 징표 같은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자, 경쟁에 아주 치열한 식당 시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서로 가격 경쟁하느라 이유는 거의 남지도 않고 결국엔 다들 비슷한 메뉴를 내놓게 되잖아요. 그쵸? 반면에 검색 시장의 구글은 어떻습니까? 독보적인 기술로 막대한 이윤을 만들어내면서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죠. 핵심은 바로 이 차이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독점이 목표라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근데 대체 어떻게 그런 기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피터 틸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경영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아주 구체적인 3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의 3단계 전략은 이렇습니다. 첫째, 작은 시장을 지배하라. 둘째, 유행어를 피하라. 그리고 셋째, 최후의 승자가 되라. 언뜻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죠. 이 원칙들 속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처음부터 막 큰 시장을 노리는 게 아니라 아주 작고 구체적인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페이팔은 이베이의 특정 판매자 그룹가 딱 2만 명을 노렸고요. 페이스북은 하버드라는 단 하나의 대학, 1만 2천 명의 학생을 첫 목표로 삼았어요.
아주 작은 연못을 완벽하게 지배한 다음에 점차 영역을 넓혀 나간 거죠. 똑똑하죠? 그리고 두 번째, 피터 틸은 유행어, 그러니까 요즘 말로 버즈워드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이런 단어들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는 신호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이런 말을 들으면 일단 도망치라는 거죠. 진짜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보통 이런 뻔한 유행으로 설명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보통 퍼스트 무버, 그러니까 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고 배우잖아요. 근데 피터 틸은요, 라스트 무버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짝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분야의 마지막 회사로 남아서 오랫동안 독점적인 이윤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성공이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사업 원칙들은요, 단순히 돈 잘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건 결국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피터 틸의 아주 거대한 비전과 연결되어 있어요. 미래는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피터 틸의 핵심 비전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그는 미래를 만드는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면 세계화. 이건 기존의 성공한 모델을 복제해서 퍼뜨리는 거예요. 1에서 N으로 가는 수평적 성장이죠. 다른 하나는 기술. 이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겁니다. 0에서 1로 가는 수직적 성장이고요. 예를 들어 타자기를 100대 더 만드는 게 세계화라면 타자기를 아예 워드 프로세서로 바꿔버리는 게 바로 기술이죠. 그는 우리에게 바로 이 기술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영화가 아닙니다.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이 아니라는 것.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또 무엇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피터 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피터 틸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다 발전한 세상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미 다 발전한 세상이라고 부르면서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의 말처럼 이 질문에 대한 우리 각자의 답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무의미한 경쟁을 넘어서 진짜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